그는 늘 말하곤 했다. 대한민국은 언젠가 세계를 감동시킬 것이라고. 주위 사람들은 처음엔 웃어 넘겼다. 작은 나라 한국이 어떻게 세계를 뒤흔들 수 있냐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지금 그가 꿈꾸던 장면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 K-팝, K-드라마, K-무비, 한류라 불리는 거대한 물결은 이제 단순한 유행을 넘어 전 세계의 문화 지형을 바꾸는 힘이 되었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영화 K-팝 데몬 헌터스, 즉 캐데헌은 그 결정판이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뒤따랐다. 영화에 등장한 한국의 전통 공간, 한옥이 전 세계인의 시선을 끌기 시작한 것이다. 서울 북촌 한옥마을은 연일 관광객들로 붐비고 한옥 호텔은 외국인 VIP 손님들로 가득 찼다. 골목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끊이지 않고 마루에는 영어, 프랑스어, 일본어가 울려 퍼졌다. 그들은 하나같이 외쳤다. 뷰티풀 코리아. 그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드디어 우리의 전통이 세계 속에서 다시 빛나고 있구나.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그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낀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한류의 물결 속에서 더욱 빛나고 있는 한옥,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우리의 자부심을 말입니다. 저는 한류를 단순한 유행으로 보지 않습니다. 한류는 이제 대한민국이 세계와 소통하는 가장 강력한 언어입니다. 2000년대 초반 일본을 사로잡은 드라마 겨울연가를 기억합니다. 그때만 해도 많은 이들이 의아했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과연 해외에서 통할까?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한국 드라마를 사랑했고, 배용준이라는 배우는 윤사마라 불리며 한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 흐름은 끊기지 않았습니다. 이후 K-팝이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BTS가 웸블리 스타디움을 가득 채우고 블랙핑크가 코첼라 메인 무대에 오르며 전 세계 수억 명의 팬들이 한국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뉴진스의 노래가 글로벌 차트 상위권을 차지할 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세계가 한국을 중심에 두고 있구나. 그리고 최근 넷플릭스 영화 캐데헌이 등장했습니다. K-팝을 소재로 한 이 영화는 전 세계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속에 등장한 북촌 한옥마을, 남산타워, 경복궁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살아있는 문화의 상징이었습니다. 저는 직접 북촌을 찾았습니다. 골목길은 이미 외국인 관광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사진만 찍는 게 아니었습니다.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고 기와지붕을 올려다보며 긴 시간을 머물렀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류는 이제 음악과 드라마를 넘어 우리의 삶과 전통, 한옥까지도 세계로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한류의 힘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를 뒤흔들었을 때 사람들은 달고나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파라사이트가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했을 때 세계인들은 반지하의 현실을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이제 한국의 이야기는 곧 세계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한옥을 볼 때마다 감탄합니다. 왜냐하면 한옥은 단순한 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옥은 곧 우리 조상들의 지혜, 자연과 더불어 살아온 철학이 담긴 삶의 그릇입니다. 곡선으로 이어진 기와지붕을 보십시오. 바람과 비를 막아내면서도 햇살을 품어내는 미학을 보여줍니다. 나무 기둥과 창호에는 장인의 손길이 스며 있고
그 안에는 시대를 넘어 이어져 온 한국인의 정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봄이면 꽃향기가 마당을 넘어 퍼져나가고,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이 대청마루를 지나 아이들의 웃음을 실어 나릅니다. 가을에는 단풍이 처마 끝을 물들이고, 겨울에는 눈이 기와 위에 내려앉아 한 폭의 그림을 만듭니다. 사계절을 담아내는 집, 그것이 한옥입니다. 저는 경주의 한옥 호텔 라궁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전통 찻상이 놓여 있었고, 직접 다도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의 정원을 바라보는 순간, 저는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전통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구나. 외국인 관광객들도 같은 감정을 느낍니다. 온돌방에 누워 나무 창살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을 맞이하는 순간, 그들은 단순한 여행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주인공이 됩니다. 저는 그들의 눈빛에서 확신했습니다. 한옥은 한국을 세계화 있는 가장 강력한 다리라는 것을요. 한옥의 건축 원리를 살펴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못 하나 없이 나무와 나무를 맞춰 올린 기둥, 자연의 곡선을 그대로 살린 석가래, 땅의 기운을 받아 올린 주춧돌까지, 모든 것이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조상들이 추구했던 삶의 철학이었습니다. 저는 한옥에서 머무를 때마다 느낍니다. 이곳은 살아있는 체험의 장입니다. 북촌의 골목마다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고, 작은 마루에는 전통공 예품이 놓여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에서는 한복을 차려입은 외국인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갓을 쓰고 도포를 입은 서양 관광객이 환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한복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한국을 온몸으로 경험하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관심은 음식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저는 외국인들이 편의점 삼각김밥을 들고 골목의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미슐랭 레스토랑보다 평범한 김밥과 한옥, 베이커리가 더 특별한 경험이 된다는 사실이 저는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안동 하회마을에서는 탈춤 공연이 열립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하회탈을 쓰고 함께 춤추는 모습, 아이들이 웃음을 터뜨리며 박수를 치는 장면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문화에는 국경이 없구나. 부산 감천문화마을, 성수동 한옥 카페, 전주 풍남동 한옥 게스트하우스, 외국인들은 이제 대형 관광지가 아니라 한옥 골목의 작은 일상에서 한국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옥은 더 이상 옛 건축물이 아니라 세계와 소통하는 살아있는 무대다. 특히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은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입니다. 조계사, 불국사, 해인사 등의 한옥형 템플에서 외국인들이 명상하고 차를 마시며 한국 불교 문화를 체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관광이 아닌 정신적 치유를 찾아 한국을 찾고 있었습니다. 캐대언에는 특별한 캐릭터들이 등장합니다. 호랑이 더피와 까치 서씨. 이들은 단순한 창작물이 아닙니다. 한국 전통 민화 자코도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존재들입니다. 저는 경주 엑스포대공원을 방문해 AR로 살아나는 민화를 직접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색칠한 호랑이, 그림이 스크린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까치가 화면 밖으로 튀어나오는 순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경이로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전통과 첨단이 이렇게 어울릴 수 있다니 놀랍다. 그들의 말처럼 한국은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나라입니다. 민화와 AR이 만나 새로운 체험을 만들고 한옥은 그 무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화는 우리 조상들의 소망과 꿈이 담긴 그림입니다. 호랑이는 애군을 쫓는 수호신이었고 까치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길조였습니다. 모란 꽃은 부귀를 상징했고 학은 장수를 의미했습니다. 이러한 의미들이 현대 기술과 만나 새로운 스토리텔링으로 재탄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사동의 한 민화 체험관에서 외국인 가족이 함께 민화를 그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호랑이를, 어머니는 까치를, 아이는 나비를 그렸습니다. 그들의 그림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한국 문화를 이해하려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순간을 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문화는 단순히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창조의 힘이라는 것을요. 캐대헌은 그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한옥은 한국인의 정체성입니다. 마당과 마루는 가족과 이웃이 모이는 공간이었고 담장은 벽이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는 울타리였습니다. 이웃과 정을 나누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 그 모든 것이 한옥에 담겨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외갓집 한옥에서 뛰놀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름날 대청마루에 누워 바라본 하늘, 겨울밤 온돌방의 따뜻함, 봄날 마당에 핀 개나리꽃의 향기까지. 그때의 따뜻한 기억이 지금도 제 마음을 지탱해 줍니다. 외국인들이 한옥에서 같은 감정을 느낀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큰 자부심이 됩니다. 한옥의 구조를 보면 한국인의 사고방식을 알 수 있습니다. 안채와 사랑채로 나뉜 공간은 가족의 위계 질서를, 대청마루는 공동체의 화합을, 누마루는 자연과의 소통을 의미했습니다. 모든 것이 조화와 균형을 추구했습니다. 현대의 한옥 체험에서도 이러한 정신은 살아 있습니다. 저는 서울 은평한옥 마을에서 외국인 가족이 함께 전통 놀이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윷놀이, 제기차기, 투호놀이를 하며 웃음꽃을 피우는 그들의 모습에서 저는 느꼈습니다. 한국의 정은 국경을 초월한다. 한옥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정신, 우리의 뿌리를 담은 대한민국의 얼굴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얼굴이 전 세계인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올해 7월에만 136만 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누적 828만 명이 한국을 찾았고 싱가포르는 64%, 대만은 44%, 미국은 40%나 증가했습니다. 숫자가 말해줍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세계가 가장 사랑하는 나라라고 말입니다. 서울은 4년 연속 MZ세대가 가장 사랑하는 도시 1위, 나홀로 여행하기 좋은 도시 1위, 아시아 최고의 레저 목적지 1위에 올랐습니다. 이 모든 성과의 중심에는 한류와 한옥이 있습니다. 저는 최근 강남의 한 한옥 카페에서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젊은 여행자가 한국어로 주문을 하며 한옥이 너무 아름다워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고 한옥에서 머물며 한국 문화를 깊이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류의 진정한 힘입니다. 단순한 소비가 아닌 문화적 교감, 일시적 유행이 아닌 지속적인 관심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한옥의 마루에 앉아 생각합니다. 기와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 창살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
온돌방의 따뜻함 속에서 저는 느낍니다. 이 모든 것이 대한민국의 힘이다. 천년의 전통과 오늘의 한류가 만나 세계인의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한옥은 더 이상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미래를 향한 우리의 문화적 자산이자 세계와 소통하는 살아있는 언어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찾을 것입니다. 그들은 K-팝 콘서트장에서 환호하고 한국 드라마를 보며 눈물을 흘리며 한옥에서 우리의 정신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가 말할 것입니다. 한국은 정말 아름다운 나라다라고 말입니다. 대한민국, 세계 속에서 가장 빛나는 이름, 우리의 자부심이자 미래입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